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주와 관련돼 갖고 우리가 세 번째 강좌다, 그죠? 자, 그동안에 이 우주라는 것이 그 당의 물리학자들이, 우주과학자들이 엄청난 이론을 펼쳐오기는 왔는데, 이 속에는 아주 불확실한 거, 그 다음에 오류, 그 다음에 가정을 설정을 잘못해갖고 신적인 개념으로 소위 말하면 신과 연결해갖고 창조설로 이렇게 막 풀어갔는데,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지, 그지? 틀린 것은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것은 이 천부경의 숫자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우주론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 뭐 천부경 하니까 우리가 뭐 경전이론도 생각했는데, 천부경은 절대 경전이 아니고 세계 최초의 우주과학 이론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애초에 천부경 6의 비밀을 풀 때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경전이 아니라 우주과학 이론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왜 천부경에서 천부경 6의 비밀에서 우리가 숫자의 법칙을 풀어가지고 수리사주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다, 그지?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자 합니까? 지금 우리는 명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것은 인간이고, 이것은 인간을 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의 두뇌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천부경 6의 비밀로부터 우리는 숫자의 법칙을 읽어내서 숫자의 법칙을 우리는 해독을 한 거예요. 천부경 6의 비밀로부터 숫자의 법칙을 해독을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방면가제인 인간의 이 미래, 인간의 진로, 인간의 심리, 인간의 우리는 모든 분야들을 지금 수리사주로 우리가 풀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단계를 넘어서 이제 조만간에 여러분들은 명상과 관련된, 명상법과 관련되어 있는 신비의 브레인 미션 명상법을 공개를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브레인 미션 이 명상법을 하게 되는데, 왜 느닷없이 이 사이에 우리는 우주라는 것이 등장을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풀어놔야 된다는 거다. 자, 그러면 이 명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은 우리가 수의 법칙에 따라서 완벽하게 풀어왔고, 그 다음에 이 명상을 하기 위해서 왜 우주를 설명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인간의 두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우주의 진리를 풀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명상에 관련돼 가지고 글을 한번 적어볼게요. 명상에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무엇을 보라? 빛을 보라. 자, 태양을 가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봐라. 그리고 태양을 가리라. 태양이 누구예요? 우주. 태양이 우주가 아니고 태양. 우리는 태양을 가리라. 그래 놓고 우리는 어떻게 해? 태양을 가려놓고 이것을 우리는 보라 했는데, 이것이 뭐냐는 거다, 여기서. 그쵸? 이것을 뭐냐는 거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천부경 6의 비밀로부터 이 6이라는 것을 풀었는데, 이 6은 우리는 우주의 진리요, 천문의 원리요, 우리는 과학의 이론이요, 자연의 이치요, 인간의 도리라 했다. 그죠? 자, 이 모든 것을 올바로 알아내는 것도 올바로.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큰 범위, 우리는 절대적인 법칙이에요. 이것이 이 우주의 진리예요. 이 밑에 것은
우주의 기반으로 우리는 집을 짓는다고 하게 되면, 집을 이렇게 짓는다면 이 기초, 이 기둥이다, 기둥. 기둥이 우주의 진리인데, 이 기둥을 씌워나가게 되면 여기 사람도 살고 2층도 올리고 이렇게 건축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과학적인 건축을 해갖고 우리가 자연의 이치에 맞게끔 자연에 무너지지 않고 여기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집을 구성하는데, 이것이 단계별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도리를 안다고 해가지고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전부 다 신으로 우리는 풀어왔다는 거다. 그동안 신학으로 풀어온 거예요. 신학. 과학이 아니라 신학으로 풀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의 이치. 자연의 이치는 이 자연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우리가 이치적인 거지.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 우주를 우리는 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진리를 내다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얼마 안 됐어. 그죠?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가 지구가 태양계가 탄생한 것은 뭐 한 45억 년 정도 된다 했는데, 뭐 창조를 해가지고 6,000년 해가지고 망신 다 꼴 다 당하겠지. 자, 과학자는 절대로 이론을 펼칠 때 신의 개념을 도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불확실한 것을 허공으로 떼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가 과학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물리학이라는 원본을 가지고 전 세계 인간들을 지금 세뇌시키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다. 그러면 지금 마법에 걸린 거예요. 전 세계가. 왜?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이 뭐였어요? 이 빅뱅과 블랙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빅뱅 이론은 우리가 과학적인 이론이 아니라고 저번에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오늘 상세하게 밝히겠지만, 빅뱅은 이거는 과학적인 이론이 아니에요. 완전히 좀 있으면 알겠지만은, 블랙홀을 설명하면서 알겠지만은, 이거는 완전히 신의 천지 창조예요. 천지 창조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되겠나, 그죠? 안 되겠죠? 천지 창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우주가 구성되어 있고, 이 우주 속의 진리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만이 이 인간이 두뇌도 알 거잖아. 그죠? 자, 이 머리가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고 잘잘못을 판단을 할 수 없으며 이 잘못된 것에 세뇌되어 있을 때는 이 두뇌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냥 마법에 걸리는 거야. 마법에 걸린다는 것은 뭘까? 이 두뇌가 세뇌됐다는 거다. 틀린 것도 맞다, 응? 아닌 것도 맞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이 이견 다툼의 모든 근본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는 이 다투게 되는, 전쟁하는 것도 그것이요, 싸움하는 것도 그것이요, 서로 다투는 것도 그것이다.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만 따라가게 되면 누가 싸움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자, 싸움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그럼 누가 만들었냐? 지금까지 보게 되면 과학자들이 만들었지도 모른대요. 신의 비밀을 해갖고 이런 과학자들이 엉터리를 가지고 자꾸 맞다 어기갖고 하다 보면 틀릴 뿐 나중에 밝혀지면 또 모른다 하고 또 다른 것 같고 마법에 걸려갖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신학을 적용해갖고 과학을 풀어가면 안 된다. 그러나 신학으로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일까? 신학으로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는 어떻게 이 숫자 법칙이에요. 자, 이거는 신학 갖고는 안 돼요. 자,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이건 모든 사람이 답이 다 똑같을 때는 우리가 다투는 게 있겠나 없겠나요? 없잖아. 답이 한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투겠어요? 지금 뭐냐면 지금 전쟁, 인간들이 전쟁하고 옛날에 십자군 전쟁 그때 시작했고 매일 전쟁하는 것은 뭘까? 니는 요거만큼 먹으면 되는데 더 먹으려 하니까 어떻게 해? 전쟁을 하는 거예요. 땅 더 넓게 설하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만부장이잖아요. 근데 힘 있는 사람은 권력을 횡포하기 위해서 내가 있어 또 그러면 피해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또 엎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것이 맞는지
서로 어떻게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피해자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올바로 해야만이 이 올바른 명상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한번 보자고요. 명상이라는 것은 앞으로 하게 되면 삭전을 쓰게 되게 되면 우리는 나무 목자에 어떻게 눈 목자에 우리는 마음 심자다. 이것을 우리는 한자로 하면 다 분리해 보자고요. 자, 본다. 무엇을 덮어놓고 태양을 가리고, 그렇게 태양을 가린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런 사회에서 의식이 잘못된 지식이, 이것이 우리가 밝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 잘못된 거예요. 우주는 밝지 않다는 거다. 어두운데 우리는 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주 속에는 암흑이라는 암흑 물질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진실이에요. 우리가 이 겉으로 보이는 것은 가짜 세상인지도 몰라요. 우리 세뇌돼 갖고 가짜 세상인지 모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진리를 어떻게 보라. 태양을 가려놓고 우리는 진리를 보는 것이 명예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한번 파설을 해보자고요. 자, 나무 목이다. 나무 목의 우리는 이 나무가 아니라 우리는 실체예요, 실체. 자, 실체를 봐라. 눈목자니까 보라. 어떻게? 마음으로 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명상은 우리가 가식이라든지 잘못이라든지 세뇌됐던 것을 우리는 다 덮어놓고 올바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진리가 실체다 이 말이야. 실체를 찾는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은 어디 있을까? 이 두뇌에 있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브레인 미션 명상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우주라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근본이 뼈대가 잘못되어 있으니 이 집이 올바로 사라질 수 있겠나? 우리 이거 봤죠? 오번에 포항에 가게 되면 기초가 이 기둥이 잘못 불량해 놓으니까 지진 조금만 흔들어 보니까 어떻게 집이 내려앉는데, 그치? 그럼 언젠가는 집이 내려앉겠지. 그래서 이 과학 이론들이, 물리학 이론들이 계속해서 엎어보고 계속해서 바뀌고 계속해서 고치고 하는 이유가 애초부터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다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명상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우주의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 숫자 법칙을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 이 숫자 법칙에 따라서 풀려난 이 우주의 진리가 우리는 숫자 우주론이다. 그동안에는 평행 이론도 있었고 우리는 빅뱅도 있었고 온갖 물리학 이론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물리학 이론들이 완벽한 이론들이 없어요. 자, 이런 가정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트라이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거 갖고 전부 다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또 노벨상 다 탔어요. 엉터리도 노벨상 다 탄 거예요. 자, 큰일 났대. 예? 큰일 난다고. 그런데 사실 내가 잘못했는 게. 자, 지금 설명하면 잘못돼 있는 거야. 잘못된 것을 가지고도 하기사 그동안 공은 있어요. 그제? 거기서 이론이 잘못된 거지, 현실은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론을 제상한 사람들이 탔으니까 문제다. 밝힌 사람들이 타야 되는데, 엉터리 이론을 제시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탔다는 거다.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숫자 우주론을 푸는데, 자, 숫자 이론은 누구나 답을 똑같이 하니까 옳고 그름, 잘못이 없다는 거겠지. 그죠? 답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는 거, 자기 주장하는 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고, 모든 것이 틀릴 수도 있는데, 숫자만은 오로지 똑같아. 그러면 숫자는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숫자가 얼마나 많을까 하는 것을
숫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동안에 숫자를 많이 써왔지만은 우리가 숫자에는 변하지 않는 숫자는 이 9개 숫자밖에 없어요. 그동안에 우리 숫자하게 되면 엄청난 많은 숫자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숫자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모든 숫자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숫자의 법칙에 따라서, 조합에 따라서. 그러면 예를 들어 이보다 더 큰 거는 이 속에 있는 글자들의 합이에요. 모든 세상의 모든 숫자는 요 9개의 글자가 조합이 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조합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10은 어떻게? 9 플러스 1. 19는 9 플러스 9 플러스 1. 28은 9 플러스 9 플러스 9 플러스 1. 이래. 자, 이 9라는 숫자가 9를 한 개씩 더하게 되게 되면 세상의 모든 숫자가 다 만들어지고 이것은 커가는 거다. 누구 말따는 어센더 올라가는 거다. 그럼 내려오는 건 어떻게 해요? 1에서 1에서 9 빼면 어떻게 해요? 1에서 9를 빼면 헐. 응? 이건 알겠지? 자, 이래서 우리는 1은 단계로 푸는 것이 아니라 1은 똑같은 1인데 여기서 D1, D2, D3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요. 자, 이것이 우리는 우주론을 푸는 방법이에요. 자, 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거와 우리 마이너스라는 게 숫자는 없잖아. 마이너스 숫자가 어디 있나? 자, 올라가는 숫자와 내려오는 숫자가 있어요. 그럼 올라가는 숫자는 커져간다는 숫자고 내려오는 숫자는 작아진다는 숫자를. 자, 그러면 이렇게 가는 숫자, 올라가는 숫자는 우리는 어떻게? 매크로 우주론이고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마이크로 우주론이에요. 올라오는 네? 쭉 올라. 요 내려오는 거. 이거 쭉 올라가. 요건 길이니까 내리막으로 올라가는 거. 요거는 여기 숫자가 여기 크니까 밑에는 크니까. 자, 이거는 우리는 매크로 우주론. 그러니까 물질이 지구가 되고 태양계가 되고 은하계가 되고 우주가 되고 이렇게 커가는 것이고 여기서는 어떻게 물질이 분자가 되고 원자가 되고 원자핵이 되고 양성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아지는 쪽이야.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우리는 양자 역학이고 자, 이거는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중력론인데, 그지? 물질이 커가니까 물질이 가지고 있는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풀어가는理論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매크로 큰 부분들로 가는 부분이고, 이거는 양자역학은 작아지는 부분으로 우리가 물질을 쪼개고 맨 마지막에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소집자까지 있다는 것까지는 쪼개놨어요. 이론으로. 그 과학자들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그까지는. 그런데 지금 현재 가설과 가설로서는 이 이론을 적용하면 이것이 안 풀려. 이 이론을 적용하게 되면 이 이론이 안 풀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 그러면 이 숫자 우주론을 가게 되면 이것도 풀고 지금 우주 세계에서 이 가정과 가설을 설정한 미완의 그 이론들, 불확실한 이론들을 모두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1만 년 전에 풀렸다는 거다. 그런데 그때는 이 이론을 푸는 게 아니고 이 숫자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명상도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 올바른 이 두뇌 브레인미션 명상법은 우리가 내년 초에 되면 정식적으로 우리의 출간이 돼갖고 인간의 두뇌에 관련된 모든 것을 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주론을 설명하고 이제는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풀어야 되겠나? 명상에 들어가기 전에 인간이 이 두뇌를 풀어야 되겠지 이제. 그러면 이 우주론을 풀고 진리를 터득한 상태에서 우리는 두뇌 이것을 풀게 됩니다. 두뇌 과학을 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게 되면 우리 두뇌 과학을 하게 되면
이 두뇌의 구조만 하는 거예요. 신체적인 구조. 근데 신체적인 구조는 우리인데 별 의미 없어요. 그거는 해방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두뇌가 작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1, 2, 3, 4. 아, 그렇지. 1, 2, 3, 4, 5, 6, 7, 8, 9로 숫자로 풀어야 돼. 모든 것은 숫자는 단 한 개밖에 없으니까 숫자로 풀어야 모든 답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1, 2, 3, 4, 5, 6, 7, 8, 9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상도 어떻게 해? 1, 2, 3, 4, 5, 6, 7, 8, 9로 푸는 거예요. 그럼 명상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까 이야기했을 때 무엇으로 발했습니까?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풀까? 1, 2, 3, 4. 그렇지. 1, 2, 3, 4, 5, 6, 7, 8로 푸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마음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지금은 마음을 배워라. 마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마음을 어떻게 배워라? 에? 마음이 뭘까요?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자. 이거 풀기 이전에. 마음이 뭘까? 마음. 마음이 곧 우주다. 우주의 진리인 거예요. 마음이라는 그 자체가 우주지. 그만큼 이 마음이라는 것이 복잡다단한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라 하게 되면 욕심을 비례하고 전부 다 돈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다. 이 마음은 이 우주의 이 핵심적인 이론이에요. 그래야 우리 이 두뇌가 그 마음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두뇌의 작용과 이 감정과 반응과 이런 의식과 이 인공지능 시스템까지 우리는 가게 돼. 이 두뇌를 하다 보면 우리는 어디 가야 되겠나?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 컴퓨터가 가야 돼요. 컴퓨터가 한 단계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컴퓨터가 두뇌가 결합되게 되면 이거 바로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까지 가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 기계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조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뻔한 답이 지금 순번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부터 이 지금까지 설명해 놓은 것을 1에서 9라는 숫자, 이 9개의 숫자로부터 수리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리 법칙을 우리는 간략하게 넘어 이것을 다 하려면 참조를 좀 하시고 유튜브에 가가지고 유튜브 우리는 보적 수리 사주에 가가지고 이 숫자의 법칙과 이 응용하는 방법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강좌로서 통해서 보고 간략하게 이것만 한번 풀어볼게요. 1이라는 숫자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숫자에는 개별적인 숫자도 있지만은 이 주어진 숫자의 법칙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우주의 진리예요. 자, 그래서 1이라는 숫자는 천수진리법, 2라는 숫자는 음양이치로, 3이라는 것은 천지조화로, 4라는 것은 사계운기로, 5라는 것은 오행작용론, 6이라는 것은 육은구성론, 7은 칠성요소론, 8은 팔방반응론, 9이 변화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논리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이까지 모든 숫자의 법칙도 그렇고 인간을 푸는데도 그렇고 우주의 진리를 푸는데도 그렇고 두뇌를 푸는데도 그렇고 컴퓨터를 푸는데도 그렇고 명상을 푸는데도 그렇고 이것을 우리는 이 숫자의 법칙에 따라서 2번부터 9번까지 모두 다 만족을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는 천수진리법이에요. 천수라는 진리법은 하늘의 뜻은 숫자로 표기할 수 있어야만이 이것이 바로 진리다.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것만이 진리다 하는 것은 답이 한 개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틀린 것은 없다는 것. 맞는 것만이 진리라는 것은 맞는 것이지. 진리가 틀린 것도 진리다. 그 말이 안 되잖아. 그지? 누구 말 따는 0이라는 숫자가 숫자다. 없는 것이 무슨 숫자냐. 우리는 그거는 가상의 도입된 글자일 뿐이지. 그지? 그래서 이 8가지 숫자가 모든 이론을 적용을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하늘의 뜻이다. 진리다. 하늘의 뜻을 진리, 하늘의 뜻을 숫자로 표현했을 때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주를 풀면 어떻게 돼야 돼요? 1에서부터 9까지 숫자로 풀되는 거예요. 자, 어저께 우리가 두 번째 강좌에서 오늘은 두 번째 강좌가 한번 보자고요. 자, 어저께는 우리가 우주의 시공간이다. 시공간 세계를 풀었게 여기에 여러분들이 1부터 9까지 숫자를 우리가 다 설명을 했고 그 앞 시간에는 우리가 이 우주는 하나다. 이래가지고 우주가 하나가 돼야 되는 진리라는 것은 어떻게?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개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사람이 만들었다? 우연히 생겼다? 이런 논리는 우리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진리를 찾아서 우리는 지금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된다서요? 빅뱅을 통해서 우리는 블랙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지금 블랙홀에 가게 되면 모든 물질은 그 안에 다 흡입을 해갖고 나오지 않는다. 이런 논리를 펴면 안 된다는 거다. 그건 물리학자의 정말로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논문 쓰시는 분들은 저 밑에 논문이 아니라 저 위에 어떤 가정과 가설을 내가 도입할 것인지 그 가정과 가설이 맞는 것인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 넌 그 따라서 막 뺏기고 막 이런 것만 하지 말고. 나도 논문을 하도 많이 써가. 자, 저도 논문을 쓸 때, 학위 받을 때 내가 장장 22편의 논문을 썼어요. 근데 외국전이라도 내가 무려 5편을 싣고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국내 놈이야. 주질이 그것만 너무 취급도 안 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내가 이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이 양자역학을 내가 쓰면 네가 어떻게 천문학하면서 있잖아. 어겨서 하지 말라는 거대. 나는 벌써 이 화학과 학원과 고분자와 큰 분자들 고분자와 여기에 우리는 양자역학을 많이 한 거예요. 우리도. 그리고 이 컴퓨터 세계는 내가 연구소에 있을 때 우리나라 뭐 최고의 그 슈퍼컴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연구소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 어떻고 시비하지 마. 그리고 때는 우리는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심적인 개념으로 도입해가지고 어거지로 우기는 이런 학자는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어거지로 우기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숫자의 법칙을 적용해서 우리가 보자고요. 자, 우리는 빅뱅이라고 했다. 자, 이것을 한번 보자고요. 빅뱅 이론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거는 정상적인 과학자의 이런 가정이 아니라는 거다. 과학자는 절대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과학의 근본이 제1법칙은 질량 불변의 법칙, 제2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 제3법은 물질이 소멸되지 않는 불변의 법칙. 이 세 가지가 근본이다. 그런데 어떻게 한 개가 이 엄청나게 만들어졌겠나? 자, 이 빅뱅 이론은 실질적으로 틀린 거다. 제가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와가지고 우주 빅뱅의 우주 복사가 137억 년이라 했는데 인간이 지구가 생긴 지 태양이 생긴 지 45년밖에 안 됐는데 그 137억 년을 어떻게 우리가 계산했겠노? 그 사실일까? 그거 진짜 못 믿는 얘기다. 그렇죠? 우주 140, 이 지구가 생긴 지도 얼마 모르는데 이거 우주가 빅뱅 해가지고 147억 년 동안 137억 년 동안 날라온 우주 복사를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 말이고 비셜 참 그래 놔놓고 수식으로는 잘 풀어요. 뭐 가라수식 그러면 안 되고. 자, 빅뱅의 논리는 자 들어보자고. 아무리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 상상이 안 되는 이런 물질로 압축이 되어 있다고 치보자. 에?
얼마만큼 중력이 엄청나게 상상도 안 될 정도로 돼 있다. 이것이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갔다면, 이것이 폭발했는데 요렇게 가겠나? 온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질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온 사방팔방으로. 그러면 지구가 나중에 우리 은하계에 이 지구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것이 빛이 날아오게 되면 이것이 137억 년이고 이것이 우리는 45억 년이면 여기에 한 80억 년 있는데 이 빛이 지나가 버리지 있겠나? 창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응? 137억 년의 빛이 45억 년, 80억 년 뒤에 생긴 그 빛을 아직까지 안 지나가고 그거 있을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자, 그리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이게 점 하나가, 이런 물질, 압축된 물질이 순식간에 이래 퍼져갖고, 은하계가 2천억 개가, 은하계가 2천억 개가 있고, 이 하나의 은하계에는 또 2천억 개의 태양계가 있고 이 태양계 하나에는 또 수십 개의 별들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아무리 뭉치되고 그 어디는 것을 만들어내겠나? 안 되겠지. 그럼 나중에 가다가 답이 없으면 질문하다가 답이 없으면 신이 창조했다 이런 데는 거야. 신이 창조하기는 뭐니? 신이 어디 있는데? 그지? 여러분들은 신을 믿지 마십시오. 신이 우주의 신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우주의 저번에 뭐랬어요? 우주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랬어요? 천기지기 인기다. 천기지기 인기의 기운, 에너지에 의해서 이 사람이 그 착각하고 있는 거고 그 힘을 빌려서 내가 뭔가 이루어졌다고 느끼고 있을 뿐이다. 그치? 그러면 내가 그 기운에 있는 곳에 가봐야 된다. 그죠? 내인데 좋은데 가는 기운. 내가 좋은 그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시기,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장소, 이렇게 가는 것이 이런 인간이, 이런 신앙심이지. 하늘이 뭐 있고, 뭐 누가 만들어줬고, 이거는 우리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논리상으로 솔직히 말해서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자. 이거 137억 년에 폭발을 했으면 이것이 80억 년 지나갖고 이제 지구가 생기는데 다 지나갈 수가 없지. 사실적으로 생각하면 이 137억 년이 어디서 오겠노? 그거 뭐가 거기 있노? 이 그리사 눈으로 하는 거, 그 빛이 어떻게 137억 년이 되겠노? 그것을 또 맞다고 또 해가 그걸 뺏기가지고 또 빅뱅이를 그 밑에 것도 풀고 있는 거야. 그럼 처음에 어떻게 돼? 집도 없는데, 기둥도 없는데, 위에 청청집만 짓는 거야. 이것이 지금의 물리학의 현실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중에 답이 없으면 어떻게? 신이 창조했다고. 신하고 갚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저번에 어떻게? 뭐 장관 한번 하다가 창조가 간다 해서, 그래서 난리 나쁘지? 그 생각해봐. 이 45억 년인데, 45억 년이 과학자들이 45억 년을 바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지구 6천인데 했었고 이래 보면 곤란하잖아. 그치? 자, 그러면 빅뱅이라는 거는 우리가 논리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빅뱅 이론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과학자들은 바꿔야 된다. 이론을 새롭게 바꿔야 된다. 신학으로 접근하면 안 돼. 이 빅뱅 이론은 무조건 신학의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물리학자들이 사람을 세뇌를 시켜본 거예요, 지금. 그러면 모든 사람이 과학에 어떻게 항상 그러잖아. 과학은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빅뱅 이론 때문에 그런 거야. 다른 거 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과학자들이 엄청 노력만 하고 그 입자를 분석하고 깨고 그 원자 핵을 만들어내고 찾아내고 하는 거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한 거. 그 기둥이 뿌리가 없는 바람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는 어떻게? 우주는 무불제, 무불용이라고 그랬다, 그치? 없는 것이 없고, 사용되지 않는 것이 없는 거다. 쓰레기도 다 우리가 사용되는 것이고, 우주의 세계는 변한 것이 없다. 그러면 첫 번째 법칙, 질량 불변의 법칙.
우주 속에 들어있는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형태가 변했을 뿐이지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디가든지 있다는 거다. 세 번째는 이 물질은 어떻게? 없어지지. 우주 속에서는 형태가 변하고 모양이 변하고 에너지가 변했을 뿐이지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법칙이에요. 이 법칙이 어디서 나왔을까? 과학자들 이건 다 밝혀놨잖아. 과학자들 다 밝혀놨는데 과학자들이 지금 한 거는 200년밖에 안 돼요. 200년. 우리가 일반 물리학이 이렇게 발전된 것은 실질적으로 한 200년 가까이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다. 이거는 오로지 천부경이 대한민국. 이것이 천부경 6의 비밀 책에 보게 되면 세계 최초의 과학 이론이라고 했다. 그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 책을 지은 천부경 6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천부경 6의 비밀에 보게 되게 되면 천부경영 81자라는 것은 세계 최초의 과학 이론이라는 거다. 그때는 글자를 많이 써서 지금까지 너무 논문같이 아주 복잡하게 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간략하게 요약해낸 것이 천부경이다. 단지 그것을 지금까지 해독을 못 해왔을 뿐이다. 그래서 10년 전에 이것이 완벽하게 해독되면서 우리는 숫자의 법칙을 우리는 풀고 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주는 출렁거릴 뿐이지 우주의 모양이 동그랗지도 않다. 왜? 우주는 이 우주 속의 은하계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 크기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한쪽의 그 변화에 따라서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무, 아주 큰 고무에 고무 풍선이라고 하나 보자고요. 고무 풍선에 물을 가득 채워보요. 여러분 슬슬 한번 차보세요. 그럼 내가 탁 차면 그 물이 이렇게 쭉 가면서 한쪽에 또 반응을 하게 되지. 그래서 우주는 이런 범주 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출렁출렁 이렇게 파도 치듯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주 속에 또 우리는 작은 풍선을 기름을 넣고 물을 넣고 알코올을 넣고 뭐 다른 이쪽 가지각색의 물을 넣어갖고 그 안에 푹 담아 놓으면 이것이 또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큰 우주 속에서 둥둥 실험을 그대로 해보면 돼. 그대로 해보면 둥둥 떠다닌다 이 말이에요. 안 떠다녀야 되잖아. 그지? 이것이 우리가 질량의 그 법칙. 그러면 어떻게? 이 압력이 가해질 때는 어떻게? 밀도가 작은 것은 부피가 줄어들 것이고 밀도가 큰 것은 부피가 늘어날 것이다. 그 속에서. 그러면 우주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막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우주를 지금부터 우리는 한번 보자고요. 이 칠판이 우주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우주 속에서는 이 움직인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정체되어 있는 사람. 우주는 최초에는 모든 것이 정체되어 있었다. 자, 우주의 탄생은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탄생됐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아무도 알 수가 없고 그것을 말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우주가 잠잠하게 고요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명상에 뭐 때문에 들어가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상태가 우리는 진리라는 거다. 그것이 우리는 우주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잡한 환경 속에서 복잡한 생각 속에서 우리 마음은 완전히 폭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복잡하게. 그러면 이 우주가 찬찬한데 이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이 속에서의 변화에 따라서 이 회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 움직이 샀다가 잔잔한 것들이 움직이 샀다가 이것이 뭉치고 되게 되면 어떻게 큰 것이 뭉치되겠지. 자, 이 잠잠한 상태에서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 우주의 탄생이다.
뭐 여기에 뭐 우주가 2개고 10개고 뭐 이런 게 아니는 거야. 우주는 이 속에서 있는데 그 우주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그 시점이 우리는 우주의 시작이다. 그것이 우주의 시작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찌 되면 우주가 그럼 순간적으로 이 하늘 누구 말때니 하느님이 만들었겠나요? 하느님 어딘지도 모르는데. 자, 그런 논리를 실학적인 논리를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출렁출렁하면서 여기에 풍선이 들어있다고 하나 보자. 뭐 들어있는 풍선. 이것이 하면 이쪽에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면 이것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푹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이 서서히 세월이 뭐 수억 년 흐르고 또 빠른 거는 빠를 거잖아요. 그지? 이 분포가 일정하지는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주들이 이렇게 막 돌아가고 이런 우주들은 요만큼 돼갖고 이런 우주는 이렇게 꼭 이렇게 돌아가는 법도 없다. 이 큰 공간에 어떤 거는 이렇게 돌기도 하고. 자, 그러면 우리는 움직이는 별들은 움직이지 않으면 뭔가 변화를 초래할 수는 없어요. 변화를 초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블랙홀이 뭘까? 이것을 우리는 찾는 거예요. 블랙홀이 있어갖고 은하계에만 블랙홀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는 안 된다는 거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는 한번 보자고요. 지구상이나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지구상이나 이쪽에는 똑같아요. 자, 예를 들면 여름에 자 멕시코만에서 허리케인이 엄청난 허리케인이 막 돌아가잖아요. 그지? 블랙홀이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면 태평양 바다에서는 어떻게? 태풍이 막 돌아가지. 그럼 태풍이 한 개만 생기나? 이때도 생기고 저때도 똑같고 모습 그대로예요. 자, 그럼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하자. 자, 여기서 우리는 허리케인이 막 이렇게 돌아가겠지. 태풍도 여기서 생겨갖고 일로 가는 것도 있고, 이 밑에서는 여기 밑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있겠지. 이것이 밀리빌리고, 그지? 여기서부터 인도양에서 이 생겨나는 것이 우리는 사이클론이라고 그랬다. 그죠? 그러면 이 태풍의 모습이 어떨까? 한쪽으로 기압이 계속 도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태풍이 우리 우주 속에는 일반 회오리 바람들이 한 개, 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은하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큰데 이 태풍이 어떻게? 태풍이 이렇게 이 속도가 속도가 엄청나게 강하게 되게 되면 여기는 무엇이 생길까? 태풍이 눈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블랙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만 생기라는 보장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여기는 우리는 잔잔한 것도 막 생기대. 이거는 거대.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어느 정도 되겠나요? 자, 저 속에 뭐 빛을 흡수하고 뭐를 흡수하고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 구멍 안에 모습이 그건 잠잠한 거야. 중력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태풍이 눈에 보게 되면 태풍이 지나가면 하늘이 맑았지? 맞나요? 태풍의 이거 중심이 딱 지나갈 때는 하늘이 맑았잖아. 그럼 조금씩만 또 완전 태풍이 불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우주에는 이런 블랙홀이 있는데 이런 블랙홀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겠나? 여기서 여기까지가 수십 강년부터 어떤 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공간이 되는 거다.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빠뜨린다? 그거 아니다는 거다. 그럼 이 과학자들이 지금 엉터리로 이야기하는 것도 많다는 거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이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바람이 돌아가는 맨 가운데는 없지만 이 바람이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겠지. 그치? 여기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산산소가 나는 거야. 자, 예를 갖고 이런 항체가 있다 하더라도 행성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어떻게 이 중심에서 빨려 들어오게 되게 되면 이 산산소가 나는 거야. 그래서 막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또 서로 뭉치갖고
가속이 붙으면 이거 튀기 나가겠지 또, 그지?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운데는 이 브레이크홀이라는 이 개념, 이것만 있는 것이지,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갖고 압축을 해갖고 노는 그거 아니다는 거다. 당연한 거잖아.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이 이게 브레이크홀이 있는 게 아니다 말이야. 우리 관찰을 하다 보면. 왜? 태풍이 어떻게 잦아질 때는, 응? 태풍이 우리는 강력한 태풍이 이 잦아져 갖고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럼 열대성 저기압, 여기서는 이 회오리 바람, 브레이크홀이 없이 별들이 꽉 땡겨왔으니까 꽉 와서 이 속에는 얼마나 별들이 많겠나. 그죠? 많겠지? 이 브레이크홀이 엄청나게 강하게 돌아갈 때는 이 큰 구멍이 생겨요. 이 블랙홀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이것이 힘이 떨어지게 되게 되면 어떻게? 이 속도는 돌지만은, 이것이 돌지만은 이 블랙홀이 없어진다. 그런데 거기는 별들이 엄청나게 빛나고 폭발하고 빛나고 한다면 새로 생기고, 그러니까 여기가 엄청나게 밝겠지. 그죠?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서 태양을 보는 그 정도의 어떻게 빛이 아니라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은하계에서도 엄청난 은하계가 있는데, 여기서도 막 생기는 조그마한 태풍들이, 조그마한 태풍만, 이것이 요만하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여기서 만원경으로 한 10만 강년, 10억 강년 정도 떨어졌다고 가정하게 되면, 여기는 1강년 떨어졌을 때 우리 관찰이 되겠나? 안 되겠지? 그러면 저기는 어떻게? 여기는 실제적으로 이것도 브레이크 태풍이야. 홀이 안 되지. 그러나 이게 회오리 바람이에요. 회오리 바람. 회오리 바람에는 별들이 또 다 모이겠지. 그치? 그렇게 작은 거는 이렇게 별이 쫙 빛나는 것이고, 이 거대한 브레이크홀이 생겼을 때는 별들이 주변에서 다 모여있는 상태다. 이것이 약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그 사이에 별이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거지. 그런데 그 별과 별 사이는 어느 정도 멀겠나? 태양과 이 프록시마까지, 알파 프록시마까지 2.4강년 거리인데 있지. 그 정도 멀다 이 말이야. 그 붙어 있는 것도 그 정도 멀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떠나듯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모여 있는 것이 블랙홀이라는 거다. 아, 블랙홀 하게 되면 별도 잡아먹고 주량도 잡아놓고 거기에 암흑색에,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 물질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끔끔하겠지. 그죠? 그러나 이 엄청나게 커야만이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다, 그러면 정말일까? 이런 거지. 그죠? 정말일까? 자, 이것을 가지고 폭발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오늘은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하는 것은 지금 우주가 팽창한다고 얘기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우주가 팽창하는 말, 어디 우주 밖에서 엄청난 거대한 힘이 있어갖고 우주를 막 땡긴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우주는 팽창하지 않는다. 왜? 아, 우주는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 하나고. 그치? 그러면 왜 이 별과 별들이 멀어질까? 이것을 우리 풀어야 되겠지. 그래서 가자들이 너무 생각이 없다는 거다. 너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것을 우리는 관찰도 못하고 가다 뭐 땡긴다 해서 말 한마디 해놓고 어디 방송에 한번 히트나 치가지고 노벨상이나 한번 받으려고 그런 한건 하면 안 된다. 자, 이제 오늘 이것을 다 풀어줄게요. 자, 이 칠판이 우주고, 이 칠판이 우주고, 이것이 우리 은하계다. 우리 은하계. 이해되지? 그러면 우리 은하계고,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안드로메다. 제일 가까운 거지, 그지? 안드로메다. 은하계다. 이 두 개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엄청난 속도로 우리는 가까워 온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 그치? 그치? 그러면 엄청난 속도로 가까워 온다는 건 이 사람이 착각이잖아. 우주는 완전 팽창되는데 은하계들이 말하고 갖다 붙겠나? 그건 거짓말이잖아. 그치?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참 촬영을 하는 거야. 관찰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좌우지가 멀어진다. 멀어진다 이 말이야. 멀어지는데 어떻게 멀어지느냐? 이것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팽창한다는 거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풀어줄게. 우주는 이렇게 되어 있다. 출렁출렁하는 우주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은하계의 이런 블랙홀 비슷한 게 있겠죠. 지금은 작동을 안 한다 하더라도 세력이 약하게 되면 우리는 블랙홀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치? 회오리 바람만 있는 것이고, 이것이 강해질 때는 그 안에 블랙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 있다, 지구가. 우리는 지금 보게 되게 되면, 우리 은하계에 거의 4분의 3 정도의 지구가 태양계가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계가. 그러니까 이 우리 은하계 저 갓된 부리에서 구석에서 우리 은하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드로메다 여기도 우리는 이런 게 있겠죠, 그지?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계속 팽창한다. 우리가 관찰하니까 팽창하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팽창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왜 팽창하는지 보자. 우리는 지금 여기 있다고 생각해보자. 우리 지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자, 여기 있으면 우리가 안드로메다까지 되게 가깝다, 그지? 자, 그러면 우리 은하계 자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속도가 있겠지. 그치? 우리 은하계 자체가 이거 엄청나게 속도가 있대. 그치? 돌아가는 거. 그러면 여기에 태양계가 있다. 그치? 태양계가 이렇게 가는 속도가 있겠지? 그러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지구는 또 지구대로 또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이 지구가 이렇게 또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러면 이 은하계도 어떻게? 은하계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은하계 통째로 가면서 이것이 빙빙 돌면서 이 속에 있는 태양계 은하계들이 돈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움직이는 이 속도가 어디 있느냐면 이것이 A, 은하계 이것이 B, 이것이 C, 이것이 D라는 4개의 속도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러면 이 핵심은 어떻게? 우리는 여기서는 안드로메다는 너무 머니까, 응? 이거는 안드로메다 은하계 자체가 가는 것밖에 보이지 않잖아. 다 별이 없으니까. 그러면 안드로메다는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그치? 흘러가는 거야. 그러면 지구가 여기 있을 때는 계속 멀어가지면 지구가 여기 있다고 하네봐. 지구가 여기 있을 때는 지구가 이러고 태양이 이러니까 이거하고는 가까워지는 형태도 보이겠죠. 네. 그렇죠? 그러나 이런 상태가 되실 때는 이건 4개, A부터 T까지 합친 거. 이 속도는 이것이 가는 속도. 이것을 우리는 뭐 큰 F라고 하는 거죠. F가 이 F와 이 F가 이랬는데 이거 2개 합치어야 된다 이 말이야. 속도가.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뿐이다. 움직이는 것이 보이고. 당연히 자, 이것은 일로 가고, 이것은 일로 가고, 이것은 이쪽으로 또 통째로 돌고, 태양도 이렇게 이쪽으로 움직이고, 지구도 이쪽으로 움직일 때, 이 4개의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이것이 어떻게 이쪽으로 움직이는 그 차이는 엄청났을 거 아니야. 이것은 소위 움직이는 속도가 소위 가면 수십 킬로씩, 수백 킬로씩 가는 거야. 그럼 하루만 보더라도 수백 킬로씩 멀어지는 거야. 그러면 자기들은 무한정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치? 아무리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아마 수십 강년 걸릴 거야. 수십억 강년 걸릴 거야, 말이야. 그러면 수십억 년 동안, 여기까지 오는 데는 수십억 년 동안은 계속 멀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 은하계가 우리 한번 보자. 여기서는 이 별하고 이 별하고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멀어지겠지. 그죠? 멀어지겠나요?
우리 대대 어제 솔직히 말해 이 언제나 속도 이거 속도가 움직이고 이거는 저쪽 편으로 살짝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속도 합친 거 처음은 이 5개 속도를 합친 것이 이 멀어지는 속도인데 여기는 소위 강속이다 대부분. 그제 하루에도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니까 여기서 벌어지는 속도는 우리는 얼마나 멀게 빨리 가겠나. 인간이 상상도 안 되는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거야. 그것을 관찰하고 난 뒤에 우리는 지구는 무한정 팽창한다. 아,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우주에서 은하계 사이의 변화를 우리는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막 거의 원통이라고 하나 보자고요. 우주 전체가 이런 공으로 되어 있는데 은하계가 하나 여기 있고 은하계가 하나 여기 있다. 그래서 우주에서는 아무리 뺑뺑 돌아도 절대로 만날 수는 없어요. 둘이 부닥칠 수는 있어요. 자, 예를 들게 되면 이것은 이렇게 움직이고 이것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평면상이면 가다 뭐 해팅도 하고 할 거잖아. 그지? 충돌도 일어나고 쉽게. 그러면 어떻게 이래 움직이다가 이 작은 것들이 속도가 좀 늦어가지고 큰 것이 오가지고 이렇게 회오리 바람에 이것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겠나? 큰 은하계가 바뀌겠지. 그지? 조그만한 것을 큰 게 조그만한 것을 흡수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우주속에서 이렇게 아무리 빙빙빙빙 돌아 가는 거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저 멀어지는 거, 평면상으로 생각하면 엄청나게 멀어지는데 이거는 평면상으로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여기서 저까지 가는 건 평면이지만 그치? 자, 생각을 해보자. 우리 지구상에서 여러분들이 지구는 여기에 비하면 아주 뭐 콩만 하잖아요. 우리는 처음에 지구는 이렇게 생긴데 지동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이래갖고 우리 갈릴레이가 막 천안됐잖아. 그제?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 지구상 우리 간단하게 호남 평면만 가보자. 지구상의 평면에서는 보게 되면 여기에 지평선이 있고 그제? 여기서 여기까지는 전부 다 평면일 거잖아. 그제? 평면이래. 평면이잖아. 그럼 이 속에서 은하계들이 움직이다 하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데도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떻게 전부 다 평면으로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이 거리가 얼마나 멀겠느냐 말이에요. 그지? 그렇죠. 거기 과학자들이 지금 그 하나를 못 풀어가지고 빅뱅에 사람이 세뇌가 됐던 거야. 신이 만들었다 해가지고 빅뱅에서 모든 것이 출발했다. 이 개념, 이 순간의 개념을 우리는 정립을 가설을 잘못 세우는 바람에 이 모든 것이 지금 어그러진 우주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부 다 마법에 다 걸려본 거야. 그것이 맞다고 오기쁘니까. 자, 예를 들게 되면 10명이 죽는데 9명은 또라이고 1명이 안 또라이다. 누가 병신이고? 9명. 한 명. 정상적인 사람이 그거 또라이 돼버는 거야. 이것이 바로 세뇌라는 거다. 그런데 과학을 하는 사람은 세뇌가 되면 안 되겠지, 그지? 이 올바른 걸 찾아야 돼. 우리는 지금 모든 사람이 세뇌되어 있어갖고 정말 이 인간이 지금 피폐해져 가고 있는 옳고 그름을 모르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뇌만이라도 이 명상을 통해서 두뇌만이라도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걸 찾자. 자, 9명이 나를 아까도 했지? 9명이 나를 내가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또라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뭐 하나씩 바꾸고 가는 것이 이것이 진리라는 거다. 그죠? 아닌 것 같고 그것이 진리라고 우기가지고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 명상을 배워서 뭐 해야 돼? 트레이너가 돼야 된다고. 그럼 마법에 걸릴 뿐만 여러분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 우주론을 설명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빅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논문이 지금 수없이 나가는데 하부 논문 이렇게 막 전 세계 지금 수십만 명이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연구를 해가면서 논문을 쓰는 것이 전부 다 이 빅뱅을 기본으로 해서 이 논문을 쓴 거야. 그런데 이것이 틀리는데 여기 있는 논문들이 뭐 필요하겠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허구 속에서 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패거리가 많으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 맞다고 주장하면 야 또라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조금 전에 했지. 9명이 자기가 또라이임에도 불구하고 1명이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저 또라이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지금 그렇잖아. 사회가 그렇다 이 말이야. 사회가 지금 물리학도 마찬가지, 현대 물리학도 마찬가지. 너무 의견을 제한하게 되게 되면 까르면 돼버리는 거야. 패거리로. 주가 틀리시면 이게 어떻게 이것이 신이지. 이것을 만들려면 신이나 만들지. 누가 빅뱅이 돼갖고 이것을 그대로 것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팽창하기는 뭘 팽창해? 그 간략한 그 논리를 못 풀어가지고 우주는 무조건 팽창한다. 그 블랙홀에는 어떻게 모든 별도 다 잡아먹는 잡아먹기는 뭘 참. 그렇죠? 내가 이런 거 하는 거야. 내가 이쪽에서 내 솔직히 말해서 너무 쓸 수 있어. 응? 내 이름 찾으면 지금도 세계 유수의 이 잡지에 내 이름이 다 있으니까 나는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지, 그지? 자, 이까지만 제시해주면 나머지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연구하게 되면 이게 있는 사람은 분명히 내 노벨상 탄다. 자신한다. 그럼 이 마법에서 빠져나와야 돼. 이 마법이 뭔지 알아요? 인간 세뇌라는 거다. 그러면 이 세뇌된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명상으로. 이 브레인 명상으로 고쳐주기 위해서. 그러면 브레인 미술 명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이제 뭡시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또 중간에 누구 말따나 완벽한 이론을 내가 전수를 열심히 빼갖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밑에 가르치고 내가 트레이너가 되게 되면 이때 공부자들이 올 거래 말이야. 그게 공부하러 스터디하러 올 거잖아. 이 사람들 똑같이 가르쳐야 되는데 여기에 오가지고 지혜가 일로 가르쳤는데 어떻게 지는 여기로 오가지고 이것이 맞는 걸로 이래 하면 여기서 오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돼버리면 또 어떻게 빅뱅이는 또 똑같은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엉터리가 왔다. 지금 우리나라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엉터리가 엉터리 어느 것이 엉터리인지 진짜인지 그냥 구별도 못하는 거야. 너무 말 갖고 그럼 패거리 많은 게 이기는 거야. 아니다 하는데 맞아도 아니다 하는데. 그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떻게 올바른 길을 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간도 배우고 우리는 이 숫자부터 배우고 인간도 배우고 심리도 배우고 우주도 배우고 두뇌도 배우고 명상도 배우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이 숫자 법칙 1부터 9까지 숫자만 있으면 모두 다 해결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양자 역학부터 시작해갖고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못 알아는 암흑 세계의 모든 것까지.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다음 주 화요일날 하게 되는 거는 여기에 중력파의 실체라고 해놓은 거 있어요. 이 중력파의 실체가 우리는 어떻게 세계 최대의 과학자가 누구예요? 아인슈타인이 이것을 잘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음 주 화요일날 저녁 8시 반에 이것을 풀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화요일날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